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이 핀미닷컴 통해서 먼저 지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51% 급등 마감했고, 다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713.64포인트로 마감했죠. 자, 미국 시장 하루 늦게 빅컷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제 빅컷 금리 인하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랠리를 촉발시켰다. 특히 오늘 랠리의 주역을 한 종목 역시 기술주였다는 거죠. 기술주였다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애플이 무려 3.71% 급등했습니다. 이때 급락할 때는 초기 판매량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기회를 줬죠. 항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특히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은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정장에서 이 국내 주식 대응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국내 주식은 이미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외국인 순매수 당일 순매매나 이 9월달 순매매 동향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랄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정배열 추세에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런 종목군들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가장 또 9월에 두드러졌고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단순 낙폭 과대주보다는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배열은 여기 써져 있죠. 역배열 초기 종목은 싸 보이죠. 그러나 결코 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배열 초기 종목이나 진행 종목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비싸 보이지만 비싸지 않다. 이 말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상 정배열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나스닥 깨지더라도 아니면 혹시 종목들이 깨지더라도 200일선에서 재반등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00일선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보였고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입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3.93. 메타는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죠. 대단합니다.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이 TSMC.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배열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너무 아깝죠. 이게 SK하이닉스 주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제 장중에 11%까지 급나가는 걸 보고 모건스탠인가요? 야,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상당히 좀 뭔가 이런 악재를 이 투자자들한테 역이용하는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시점에서 떨어질 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 그럼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고점 대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사실상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 연동돼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TSMC랄지 비교해도 말이 안 되게끔 너무 과도한 하락
물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 댑니다만은 HBM 생산에서는 거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저렇게 외국인들이 때리고 있다.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기술주, 반도체, AI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네, 지금 미국 주식 보게 되면 뭐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 저는 이번 장에서도 이제 제 유한타증권 관리 고객들한테는 미국 주식에서도 특히 이런 대형주 위주로 조정 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선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강력하니까. 나스닥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모습이잖아요.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하고는 완전 사뭇 다른 네, 모습이죠. 여기 잠깐 볼까요, 밑에? 이걸 먼저 보시죠.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죠. 어제 외국인 이렇게 순매도 쳤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를 판다는 내용이잖아요. 코스피 보십시오.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이런 모습이에요. 다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극심한 차별화 쉽게 바뀌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뭐 우리 시장이 좀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수익률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네, 노동시장이 좀 견고하다. 네, 이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발표하고 오늘 미국 증시 트리플 리칭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일 급등에 따른 네, 이런 만기일의 숨고르기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신 기사 한번 내용 잠깐 네, 볼까요? 뭐 이 내용 이런 겁니다. 연준이 이제 1989년 이후 네, 연준이 6번의 이제 금리 인하 네,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는데 이 주식은 1년 뒤에니까 1년 뒤에 상승을 했다. 그 6번의 이 사이클 중에서 6번의 이제 사례 중에서 4번의 경우에는 1년 늦게 주식이 좀 상승했다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죠?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뭐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쭉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1년 늦게 6번 사례 중에서 4번 상승했는데 네, 대형주가 중소형주의 상승을 앞질렀다는 얘기죠. 6번의 사례 중에서 4번의 금리 인하 한 이후에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 흐름이 중소형주보다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가 이 금리 인하로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중소형주의 이익 트렌드가 여전히 좀 뭐라 할까요? 네, 여전히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쿨링 이카노미, 약간 이제 경제 침체 시기 때 자산 시장의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대형주를 더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4.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략 오늘 우리 증시는
1% 이상 상승 출발할 걸로 보여지죠. 좀 더 많이 좀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326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건 이유 여기서 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죠. 네, 쭉 보게 되면 이 주가도 엔비디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네, 반도체 ETF가 4.26% 올랐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1326.96원이네요. 네, VIX는 오늘 당연히 하락했겠죠. 이 중동 긴장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71.93달러까지 올랐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마르셀리라는 이제 뭐 투자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성장주가 더더욱더 잠재력이 좀 높고 특히 이제 기술 섹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I,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이제 AI가 이 주식시장의 어떤 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 섹터의 어떤 변동성을 더 활용할 것이고 당연히 AI 주식들을 더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를 위시한 브로드컴, AMD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 핵심은 대형 메가캡, 매그니피션스 7, 빅7 이런 불리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음을 보여주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구글, 특히 테슬라까지.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상승을 했냐? 한번 보시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자동차 주식들 테슬라, 토요타,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주식, 자동차 관련 이제 반도체 주식, 인디 세미컨덕터 뭐 이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7.3%, 토요타 모터는 이제 4.3%, 그다음에 요건 한 3.5%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 얘기는 그래요. 이 50bp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자금 조달, 자동차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이 전기차는 이제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저렴하지 않아 그동안 이제 장기 침체를 좀 맞이했는데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러 넣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도감과 이 자동차 판매 증가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여기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6에 더 스마트해진 시리를 위한 AI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는 내용. 애플 주가도 급등했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메가캡은 악재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보였을 때 담아야 된다. 아주 쉽죠. 어찌 보면 쉽습니다. 실행이 안 될 뿐이지 말이죠. 근데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정배열 추세했을 때 정배열을 추세하고 있는 대형주가 일시적 조정 보였다. 매수 관점이죠. 지수가 역배일 때는 대형주가 조정 보고 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도 지수는 역배이지만 정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주가 뭔가 항상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정배열 추세에서 대형주가 정배열에 있는 걸 공략하는 게 맞고요. 국내주 시장에서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낙폭과 대조를 공략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낙폭과제도 이제 시장에 돌아지면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역배열 추세 있지만 정배열로 진행되는 뭐 개별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가 무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들 뭐 반도체주 뭐 집중 순매도 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모건에서 12만 원짜리 리포트 내놓고 말이죠. 참, 네, 안 좋은 의도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주가가 2% 약세를 보이면서 52주 최저가.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최저가라는 거. 안타깝죠. 개인과 이제 기관은 좀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만 좀 사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수가 이렇게 역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이스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알테오젠 신고가입니다. 주가를 몇 프로 세워놓고 뚫어버리는 흐름이죠. 알테오로 따라가니까 리가켄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 플랫폼, 알테오젠, 리가켄,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이스 올라가면 셀트론과 함께 움직이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CDMO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그럽니다. 생물보안법 수혜. 하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상원 통과는 확실시 되는 거고, 그런 영향. 기타 이제 AI 인프라 펀드 소식에 HD 현대 일렉트릭 등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 라는데요. 자, 어제 순매수. 그러니까 이 순매수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루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내용 한번 보시죠. 9월 달에, 자,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9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주식, 주가 못 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9월에 많이 산 종목군들, 여기 이제 2차전지도 있지만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삼성바이오로이스. 당연히 주가가 많아지죠. 특히 코스닥 같은 건 더 쉽죠. 알테오젠이 1순위였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근데 좀 우리 시장은 오늘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했어요.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금요일이고 오늘 미국도 만기일이니까 또 차익 매물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양봉 살짝 보이다가 음봉으로 마감할지. 그걸 또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 변동성이 그러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변덕스러울 때는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강세 보인 종목 그대로 뭐 쫓아가면서 좀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럼 어제 시간에서 SK하이닉스 좀 강보가 보였다는 점, 이런 점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앞서 말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정별에서 강력한 대형주 흐름이 동일하고, 국내 시장은 역별에서 상대적으로 정별의 중대형주가 강했습니다.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정별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오늘 일정은 뭐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오늘 밤 선물 옵션 만기라는 점, 뭐 이런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